어제 호숫가에서 말하다가 그 비디오 길이가 또 저기 짧아서 그냥 끊어졌어요. 여기는 내가 내 거실 한쪽에 이제 옆에 식탁이 있고 저기 저 하얀 지붕이 그 안에 실내 수영장도 있고 뭐 그래요. 저기 보이는 거기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스크린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저 작은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옛날에 처음으로 여기서 이 주에 와갖고 이 저기 단체, 그러니까 그림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냥 재밌으니까 그런 그룹에 조인해가지고 이제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다니고 그러죠. 근데 여기 한국도 물론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는 웬만해서는 뭐라 그럴까, 그 원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어, 그림이나 조각품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소호 갤러리나 이런 데 이제 옥션을 통해서 이제 그게 팔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부호들이나 하는 거고, 그냥 보통 평민들은요 그림을 잘 안 사요. 왜냐면은 그림을 이제 우리가 전시회를 몇 군데 다니면서 했는데 프린트는 사요, 이 사람들이. 프린트를 사서 액자로 해갖고 이제 보면 또 멋있으니까. 근데 잘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회를 물론 우리가 해외 낸 데서 뭐, 그리고 이제 정부 청사에서도 열었고, 그거 재밌었어요. 그거 가서 그런 거 다 디스플레이하고 또 사람들의 반응을 또 보고 있고 그런 거 재밌더라고요.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려면 굶어 죽겠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래서 물론 그리는 건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우리가 잔스 홉킨스 그 메디컬 센터, 그 병원에 그 이제 거기 그러니까 의대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강의 듣고 그랬는데, 거기 또 컨퍼런스 룸이 있어요. 그 복도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시를 해가지고 이제 또 우리 그룹에서 나만 한국 여자죠. 하나 중국 여자, 다 미국 여자들이었어요. 미국 여자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또 자기들이 빠리빠리한 사람들은 다 그 걸어 놓는 거, 그림 그려 놓는 거, 걸어 놓는 거 그때 다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회장이 했고, 회장 그 외에 또 몇 사람이 미리 해놓고 난 좀 늦게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놨나 이런 거 보고 그냥 나는. 그랬더니 어떤 그림은 이제 그 회장은 그림을 수채화를 그렸는데 잘 그렸어요. 미국 여자인데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당시에 한 그렇게 그리려면 몇 시간을 그려야 돼요. 수채화는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근데 한 350불을 액자까지 합해서 350불 이렇게 가격을 책정했더라고요. 그래도 그 의대생들도 그렇고 뭐 이래 지나가다 보긴 하는데, 원래 이제 의대생들 하면 여기선 좀 사람들이 짜다 이렇게 이제 그런 평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 평이 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고 또 그거 전시회 끝나면 그거 다 또 걷어야 돼요. 그 철사로 해놓은 거 이런 거 다 걷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 회장이 그것도 또 하나 이러보니까, 이 정부 우리가 사는 이 군의 어떤, 그러니까 정보직을 그냥 어떤 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투표를 하는 건데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몰라요, 됐는지 어쨌는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람들은 참 좋았어요, 그때. 좋고, 한 번은 우리가 저기 이 주에, 미국에는 아시다시피 주마다 또 그 주에 수도가 있어요. 한국에는 이제 수도하면 서울밖에 없지만 도청이 있듯이 한국에 이제 도마다 도청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주청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버너가 있고 주지사. 여기서는 주지사라 그러죠. 주니까 도지사가 아니고 주지사, 거버너. 근데 그 청사에서 해서 이제 거기 운전해서 가서 그 파킹하는 데가 좀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다들 근무하니까. 그래서 가서 그것도 했고, 거기서도 뭐 그림 팔린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림이 나한테
조금 남았어요. 우리 남편은 그래도 많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내가 뭘 그리면 내가 보기엔 아우 저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걸 왜 버리냐고 자기가 보기엔 멋있다고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전시회를 하면 뭐 내가 뭐 유명하고 한 것도 아니지만 꼭 와서 받고 한 번은 스미소니언에서 전시를 했죠. 이제 거기 직원들 상대로 이제 다 거기서도 그래도 그 3천여 명이 넘는데 직원들 상대로 그걸 이제 자기들이 작품을 출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먼저 보내요. 이제 내력하고 이제 하여튼 뭐 오일로 페인팅을 했는지 뭐 아크릴릭으로 했는지 수채화인지 이런 거를 다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타이틀하고 보냈더니 이제 내 것도 됐어요. 그때는 내가 그 그린 게 몇 시간 걸려서 그렸는데 아크릴릭 페인트를 했는데 한 4시간 더 걸렸을 거예요. 그냥 한번 칼렌더 보다가 그냥 그림을 그릴 생각도 없었죠, 그날. 근데 칼렌더를 보다가 이 이태리의 어느 시골인데 참 아름다운 정원이더라고요, 사진이. 근데 타이틀이 거기 보니까 올리브 가든이에요, 올리브 가든. 나는 올리브 나무를 본 적은 없어요. 그 자라는 나무는. 나한테 올리브 나무로 깎은 어떤 십자고상이나 이런 건 있는데 그래갖고 어 그 이제 돼서 이제 그걸 어디다 걸었냐면 우리 직원들이 한 거, 정말 그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내가 놀랬어요. 거기 가가지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차라리 저 사람들은 전문 화가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와. 그리고 이제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품 그리고 공예품까지 공예품은 많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그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그 박물관은.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냥 저기 우주 박물관이나 뭐야 저기 자연 박물관 또 미국의 역사 박물관 이런 걸 주로 보죠. 관광객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신이 났어요. 이제 그래 가서 사진 찍어준다고 나 그림 앞에 서라고 그래갖고 찍었는데 그 사진 어디 갔는지 몰라. 근데 나는 멋쩍더라고요. 내 걸 보니까 너무 잘 그린 게 많아갖고 근데 거기에 되니까 내 상관이 내 그림을 사겠대요. 근데 그 의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걸 뭐하러 사냐고 그림 잘 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피했어요. 피하고 나중에 결국은 그 그림을 내가 다니는 성당에 거기서 이제 바자회가 있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이제 바자회 같은 거. 거기에다가 이제 어, 침묵의 옥션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틀이 그 바자회에서 사일런트 옥션. 거기다가 이제 줬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얼마 사겠다고 그걸 해요. 그런데 내 거 나중에 보니까 50불에 팔렸더라고요. 그거 많이 준 거예요. 누가 샀는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줘요.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올리브 가든이. 그런데 나중에 세월 흐르면서 그거 그때 내가 갖고 있었을 걸.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내 거는 괜히 그냥 그 성당에다 괜히 줬다. 그땐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괜히 줬다. 그리고 그거 줄 적에 또 우리 올케가 명동에서 저기 보석당을 하는데 여기 왔을 때 나한테 백금 저기 뭐야 백금에 또 어떤 그 뭐야 뭐라 그랬죠? 비치인가? 그거 달린 거 목걸이를 줬어요. 다이아도 조금 이렇게 그것도 줘버렸어요. 성당에. 그랬더니 그건 120불인가 얼마 주고 이제 누가 이제 사는 것 같아요. 미국 할머니가. 근데 그것도 나중에 눈에서 아른아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이렇게 기분에 그냥 확 해가지고 감동해서 그런 거 갖다 주고 괜히 그런 줄 때는 물론 좋았죠. 성당에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또 세월 지나니까 그거 옳게가 준 건데 거기 갖다 줬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해할까. 자기도 그거 생각해서 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좋은 뜻으로 내가 갑자기 스폰테니어스 뭐 카인드니스나 이런 거 하여튼 뭘 해도 즉흥적으로 나중에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뭘 주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노화 현상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냥
그냥 줄 때도 있는데 내가 줄 사람이 없죠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좀 있는 살림은 많이 줄였는데도 이쁜 그릇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뭘 누굴 줄래도 그걸 쓸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가치를 알고 다들 사는데 바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그 저기 도네이션 하면요 아주 싸게 팔아요. 그런 기관에서는 얼마나 싸게 파는지 억울할 정도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래 생각하니까 어떤 부부 만나본 적 한 번 만났어요. 한국에서 이제 다른 연유로 만났는데 참 그 집 참 좋은 카톨릭 신자 부부예요. 그분들한테 이제 그 와이프한테 의사를 타진해보고 이걸 보내도 되나 며느리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쓸 수 있죠. 시어머니가 주신 건데 영국에서 사온 건데 갔다 영국에 가셨다가 거기서 사온 건데 이 디너 세트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있고 이쁜 거. 근데 이런 거를 애착심을 갖고 나는 그래요. 이런데 애착심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걸 다 버리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내가 아주 그냥 그 20대 가운데 누가 이제 그때는 그런 게 많지 않았어요. 한국에 생일 선물인가 누가 나를 줘서 우리 형부가 돈 줬는지 파커 파운틴 펜이라고 그러니까 잉크를 넣어서 이제 쓰는 거예요. 파운틴 펜. 그때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훔쳐갔어요. 그걸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애타게 며칠 동안 얼마나 그걸 마음을 아파했는지 만년필 하나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애착심을 갖고 있느냐. 주님께 이 정도로 애착심을 갖고 있으면 내가 성녀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래 모르겠어요. 그냥 노력은 하는데 어떨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지나는 날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큰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대자비 그러니까 파우스티나 성녀의 이제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는 그걸 이제 주로 많이 전달하는 기관이 있어요. 성당도 아주 크고 거기는 이제 미국에서 어디 하면 거긴 다 알죠. 근데 거기서 성물을 팔아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사면서 파우스티나의 일기를 옛날에 책을 샀다가 다 안 읽고 누굴 또 줬어요 읽으라고. 왜냐면 그 책은 내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보다도 내가 꿈에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어깨에 아픈 걸 3일 동안 극심히 아픈 걸 낫게 해주셨다는 그런 체험담을 제가 올린 적이 있죠. 그런데 그 꿈에 나타나신 그분 얼굴이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 분석을 하니까 어깨가 난 건 분명히 내가 자기 전에 주님께 내가 어깨 낳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고 그런 꿈을 꿨는데 그렇게 이상한 꿈을. 그리고 또 주님이 두 어깨를 그 끝머리에 그 이제 보여준 꿈에 두 어깨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냥 그 어깨하고 목 사이에 거기 푹 파진 데가 어깨를 올리실 때만 그러니까 어깨 운동을 하시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통증을 낫게 하려면 이제 운동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운동 많이 하겠습니다. 그때 그랬죠.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난 것도 몰랐는데 왜 2시 15분에 갑자기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제가 올린 적이 있고. 근데 그 얼굴을 제가 어디서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일 텐데 어깨도 낫고 주님께 이제 어깨 낫게 해달라고 잔 건데 무슨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 얼굴을 그리면서도 본 거고 한 몇 달 걸렸어요. 그냥 맨날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디서 내가 주님인 걸 100% 확신해야 되는데 분명히 주님 같은데 어디서 그리면서도 본 적도 없고 근데 우연히 이제 선물 가게 갔다가 그 책을 사게 됐어요. 그래갖고 뭐 바로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책을 한번 들춰볼까 그리고 이제 첫 번부터 봐야 되는데 맨 뒷장을 그냥 책을 뒤집어 가가지고 맨 뒷장 표지 이제 겉표지를 딱 열고선 안에 이렇게 보니까 무슨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거기에 내 꿈에 나타난 그분의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거기에 있는 사진은 서 계시는 거예요. 하얀
그러니까 신부님들 입으시는 그런 거 롭을 입으셨는데 하얀 거, 허리띠도 하얀 거고. 그리고 구렛나루 뭐 수염 이런 것도 똑같고 얼굴이 너무 똑같고요. 가운데 머리 가운데 그 가름자 타신 것도 똑같고 머리 색깔도 똑같고 길이 머리 곱슬머리 그 길이도. 근데 이제 제 꿈에 보여주신 거는 목 위로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꿈이 끝나기 전에 그 마지막 장면이 두 어깨를 위로 막 올리셨다 내리셨다 하고 이제 그래서 꿈이 끝난 건데 얼굴이 거기서 너무 똑같아서 내가 오 마이 갓 여기 계시네. 이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사진 밑에 캡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원래는 파우스트나 수녀님한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선교회에서 누가 그랬는지 하여튼 더 멋있게 좀 보이게 하자 그래갖고 다시 누가 페인트를 했대요. 그렸대요. 그게 이제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아주 멋지신 분 있죠. 그렇게 그린 거래요. 근데 원래는 그 나타나신 분이 이분이래요. 그거죠. 파우스트나 성녀에게 나타나신 분이 이 모습이래요. 얼굴이 좀 야이셨어요. 힘이 없어 보이고, 아이고, 잘 잡수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하여튼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에다가 파우스트나 성녀 얘기가 나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는 좀 오늘은 그래도 해가 좀 반짝 뜨진 않았지만 그래도 밝으네. 비가 안 와서 다행이네. 난 아직 아침도 안 먹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다 보면 오늘 일찍 일어났는데도 뭐 또 이것도 답장해야지 저것도 답글 써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무엇일까? 시간이더라고요. 시간은 이 세상에서 지진이 일어나든 뭐 우리가 어떤 교통을 겪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시간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나 자신도 이거를 갖다가 잘 생각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오늘 하루 주어진 삶, 주어진 이 생명 이거를 감사하게 그리고 즐겁게 우선 기쁘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기쁘게.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나는 속으로 약간 미안해요. 많이 재난을 당해갖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요. 내가 하느님은 좋은 부인이시다 이런 말하는 것도 괜히 미안하고요. 내가 아는 하느님은 좋은 분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처지에 있으면요 믿음을 잃게 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알았던 우리 직장에 이제 우리 사무실에는 거의 다 카톨릭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리타이어 해가지고 그냥 파타임으로 일하시다가 좋은 분이었어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배 타고 온 거예요 옛날에. 그래갖고 자기는 5살 때부터 이웃집에 뉴욕에서 살았는데 뉴욕시티가 아니고 뉴욕 주 어디서 살았는데 5살 때부터 신문을 돌렸대요. 근데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니다,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조금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자식들을 그냥 아주 그냥 감싸죠.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그래서 애들이요 그렇게 알고 살았기 때문에 키워졌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식에 20불짜리 선물을 줘도요. 이 미국 애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자기들 친척도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10불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여기는. 그래 한국 가니까 뭐 조카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거 뭐 100불도 굉장히 큰 돈으로 생각한다면서요. 이래. 그래서 20불도 큰 돈으로 다 생각한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 박물관에서 이제 그런 거 하고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거기 전시됐었죠. 근데 이제 한국 유물들 같은 게 있는 거는 거기는 이제 일본 거는 조금 더 많은데 물건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거는 도자기도 많지도 않고 그냥 있긴 있어요. 그 박물관 지하로 내려가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원래 직원도 많지만 다
딱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하니까 여기는 인종 박물관 같더라고요.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인종, 각 인종, 뭐 인디안, 뭐 얼굴이 좀 까맣고 얼굴이 좀 불구스름하고 뭐 얼굴이 약간 베이지색이고 뭐 하얀 사람들 뭐 다 섞여 있더라고요. 종교도 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가 역시 박물관은 맞긴 맞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좀 배운 것도 있고, 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죠. 만나고. 근데 이제 내가 깨우친 거는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좋아요. 좋은데 환경이 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 은행 강도질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아기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 너무 일반화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 자라온 환경, 태어난 환경이 얼마나 그 사람의 성격도 형성되고 물론 근성도 있지만 본성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살아가면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제 유전인자도 이건 뭐 어떻게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꽃을 저번에 이제 여기 발렌타인스데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도 한 매해마다 무슨 특별한 날이면 내가 당신한테 뭐를 해줄까, 뭘 사줄까, 원하는 게 뭐냐고 이런 말은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랬어. 이런 명절이 오면요, 이런 말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구나. 그 여러 가지로 남편 생각이 나요, 솔직히. 속속인 것도 많았지만 그건 점점점 잊혀지고 그 사람이 잘한 것만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이제 뒤늦었지만 때는 늦었지만 생각나. 웬만하면요 그냥 한번 살다 가는 거 웬만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먼저 우리가 주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베풀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아주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는 있는데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웃고 집안에서 많이 웃어야 돼요. 웃는 일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꼭 뭐 심각한 대화가 아니라 남편과 이런 사소한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장사꾼처럼 이렇게 뭐 어디 가면은 옛날에 남대문 시장에 막 거리에 뭐 이렇게 막 싸놓고 팔았어요. 뭐 1,000원, 2,000원, 뭐 이건 500원 뭐 옛날에. 근데 거기 쏠려요. 쏠려서 가서 뭘 저렇게 싸게 파나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옛날에 약장수들 막 돌아다니면서 선전하고 그러는데 이 결혼 생활에도 그게 여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말이 거의 없는데 여자들이 좀 저절거리고 좀 이런 말도 해주고 물론 듣기 싫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좀 집안에 이 활기 있게 이렇게 해야 돼요. 나도 내성적인데 많이 그리고 걸핏하면 뚜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뭐 뒤늦게 이제 깨달았지만 그러네요. 이거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아니고 태블릿을 내가 다시 이렇게 리셋했어요. 그냥 패스워드를 이거 10쪽에 내가 그런 걸 다 해놓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려갖고 아무리 해도 여러 가지를 추라했지만 되지 않아서 내가 그냥 다시 리셋했대. 핀을 이제 옷핀이 아니라 그 뭐야 옷핀 그런 걸 이렇게 넣고 이렇게 리셋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냥 설정한 거죠. 그래요 님들 내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하나도 뭐 도움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저런 했네. 예, 그리고 수제비는 어제 저녁에 또 해서 먹었네요. 근데 그 수제비에 내가 그냥 밀가루를 하는 게 아니라 길이 한국에서 오트밀이라는 거 오트밀 가루 오트밀 그러니까 애기들도 많이 주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그 가루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샀는데 유기농이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또 채소에서만 뺀 프로틴이 있어요. 단백질. 그게 이제 완전히 말려서 파는데 봉지에 들어왔는데 그 전엔 쌌는데 요새 다 물가가 올라가고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오일난로를 여러 봉지를 샀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반컵이면 얼마 안 돼요. 반컵만 넣고 수제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니까 몸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 얼려놨던 거를 썰어서 다시 썰어서 얼려놨던 거를 국이 이 수제비가 거의 익을 때쯤 돼서 거기다 집어넣고 하면 금방 녹아요, 거기서. 근데 저기 채소 너무 익히면 안 좋아요. 먹기도 그렇고 죽 같고. 근데 그때 탁 넣으면요 알맞게 딱 얼음이 그게 다 녹고 아주 생생하고 맛있어요, 브로콜리도. 그래서 이렇게 수제비라고 영양가 없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뭘 넣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거죠. 네, 님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